이게 선관위가 너 거야? 이거 공무원들이고 임마 국가기관이잖아. 우리가 국민들 세금 내서 운영하잖아 이것들이. 공정의 대명사가 되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화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하면서 그야말로 언터처블,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변질되면서 썩을 대로 썩어 있은 겁니다. 심지어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며 직원 부정채용을 비호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러고도 공조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부모백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엄서제도, 바로 그 제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때는 왕의 윤허를 받았지만 선관위는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짬짬이로 밀고 당겨주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밤낮을 잊고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지만 선관위 임직원 자녀들은 말 한마디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부정으로 연필로 면접 보게 하고 심사관이 직접 다 지우고 본인이 직접 평가를 하고 조장하는 일이 있었고, 또 고위 간부 딸은 이쁘니까 착하니까 그냥 합격시켜 줬다고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조국 사태 모두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인사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 조직이 동원돼서 장기간 치밀하게 비리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선관위 전 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 선관위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7개 시도관리위원회가 가족, 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그리고 인사 관련 증거서류 조작과 은폐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려시대판 음수잖아 이거는. 이런 미친 새끼들이요. 어떻게 임마 의의가 없어가지고 야 어떻게 뭐라고? 가족 뭐 회사라고? 친인척 채용이 당연하다고? 그것을 모르고 임마 그러면 공부 그게 떨어졌던 사람들 상상해봐. 너희들은 사과를 했어야 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들을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에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위직뿐 아니라 중간 간부들도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서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공고도 없이 선관위 자녀를 채용 내정했으며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면접 점수까지 조작하고 변조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 제자들은 구급 공무원 합격을 하려고 목숨 걸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선관위에 들어가 보려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고위 간부의 자녀, 친척이란 이유로 시험도 부정으로 입학시켜주면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겁니까? 이 밖에도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와 방만한 인사, 그리고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 운영 등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서 채용비리 22건 등 모두 37건의 위법 부당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가 왜 그렇게 감사원 직무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통제받지 않는 조직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여기다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선관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결국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모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특혜 채용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서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비교 헌법상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일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 관리 등 정치활동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개헌을 통해서 선거관리 행정은 재헌헌법 때처럼 행정안전부에 맡기고 중앙선관위는 정치활동 투명성 기구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선관위 해체를 통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기구라는 환상에 빠진 선관위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임으로 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선거 당일에도 위원장이 출근하지 않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관위 자체 감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최고의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영돈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긴급취재,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가 부정선거를 겨냥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이지 실제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통계학인 대수의 법칙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검토해봤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한다는 통계학적 원칙을 말합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고 투표 결과가 일정한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적 해석입니다. 이영돈 PD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권자가 12만 명인 선거구에서 사전선거에 4만 명이 투표를 하고 당일 선거에 8만 명이 투표를 하면 전체 모집단인 12만 명의 투표 결과는 당일 투표 결과와 비슷하고 사전투표 결과와도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이다.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해온 이 PD는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이 대수의 법칙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245개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모두 승리할 확률은 수경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만 분의 1, 수억 분의 1이 아니라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수경분의 1이라는 겁니다. 물론 검증이 필요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왜 가족회사를 고집하는지,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성낙인 총장의 지적대로 선관위 해체적 수준의 개혁 대책이 있어야만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도둑맞을 것이라는 불안도 국민들이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